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고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길어지는 이 집콕의 시간들.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자, 어떠세요? 궁금하신 분들만 같이 가세요. 독일인들이 즐겨 드는 오늘의 메뉴를 독일어로는 게슈네첼드스라고 해요. 오늘의 주재료 닭 안심인데요. 닭 안심은 조금 퍽퍽한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전 요리 전에 항상 생우유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재워뒀다가 해요. 그러면 살이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머리가 왜 그래? Hm? Zweimal im Oscar? Der erste Oscar ging an den Körper von Welchem Manager. 홈오피스 하는 남편님이랑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 아들이랑 보통 낮에 저 혼자만 있다가 건장한 두 남성이 집에 있으니까 정신이 조금 없지요. 자, 다시 요리로. 양송이 버섯 여러분들 손질 어떻게 하세요? 혹시 껍질 벗기시거나 물에 씻으시거나 하시나요? 양송이 버섯을 물에 씻어주게 되면 그 버섯이 온빵 물을 흡수해버려서 그 버섯 특유의 풍미를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은 물로 씻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버섯의 밑동, 이걸 뭐라 하죠? 줄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섯의 기둥을 잘라주시고요. 보통 서양 가정에는 이 양송이 버섯 손질하는 소를 다 겸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양송이 많이 안 드시고 굳이 소를 살 필요가 없지요? 그럴 때는 이 키친타월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친타월을 작게 접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깨끗해졌죠? 웬만한 흙멍울만 그냥 살살 털어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깨끗하게 준비된 양송이 버섯을 얄팍하게 점이듯 썰어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4등분 정도로만 해서 큼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얄팍할 때가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취향 찾아서 따로 하세요. 양송이 버섯을 다 썰어주셨으면 이제 양파를 조그맣게 다져주시고요. 마지막 재료인 닭 안심. 우유에 재워두었던 닭 안심을 물에 깨끗하게 헹구어서 키친타올로 물을 다 빼준 후에 썰어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요리를 쉽고 재미있게 해주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때 고기 같은 건 가장 나중에 썰어주시면 도중에 설거지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재료들을 깨끗하게 요리해낼 수 있는 작은 요령이겠지요? 준비해둔 재료들을 이제 볶아주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타자는 양송이 버섯.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요령은요. 달궈진 팬에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그냥 맨 후라이팬에 양송이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버섯의 수분 함량이 워낙 많아서 기름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아도 타지 않아요. 팬 위에서. 이렇게 놔두시면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는 애들이 보여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럴 때 조심스럽게 뒤적여 주시고요.
다 볶아진 양송이 버섯은 적절한 크기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양송이 버섯을 볶았던 후라이팬을 그대로 쓰시는데요. 이번에는 식용유를 조금 두르시고요. 그리고 가늘고 길게 썰어 놓았던 닭 안심을 볶아주세요. 참, 닭 안심 써실 때 어떻게 써셨어요? 보통 소고기를 썰 때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썰잖아요. 그래서 연한 맛이 나도록. 근데 닭 안심은 꼭 결 방향대로 썰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부스러지는 건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지요? 뜨겁게 달구어진 팬에 닭 안심을 가지런히 한 후에 뒤적이지 않고 한동안 기다려주는데요. 이유는 그 표면을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기의 표면이 모두 예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소금하고 후추로 살짝만 간을 해주세요. 닭 안심 볶던 팬 한가운데에 자리를 조금 마련하셔서 바로 양파 다져 놓은 걸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이제 다 된 거죠? 이 모든 재료를 아까 마련해 두었던 냄비에 다 같이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 단계죠? 200g짜리 생크림을 2팩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생크림 느끼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보통 이거를 생크림 대신에 우유와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서 화이트 소스를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느끼한 맛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크림 정말 근데 절대로 단맛 나지 않는 생크림. 아까 닭 안심 볶을 때 소금하고 후추간 굉장히 약하게 해줬었잖아요. 이유가 치킨 스톡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치킨 스톡 없으시면 그냥 소금하고 후추로만 간하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후에 200g짜리 생크림 한 통을 더 넣어줬어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요리하는 사람이 맛보는 건 특권인 것 같아. 그렇죠? 와, 진짜 크래미. 어떻게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요. 정말 담백하고 맛있어요. 크래미하고. 이제 면을 끓여줄 건데요. 이 메뉴에는 타글리아텔레, 독일어로는 반트 누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면이 참 잘 어울려요. 이 면도 7, 8분 정도만 끓이면 그냥 완성이에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서양식을 보면 한식에 비해서 정말 너무 간단하지요?
이제 깨끗한 접시에 면을 단정하게 담고 소스도 먹음직스럽게 얹어준 다음에 초록빛 파슬리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이네요. 정말 간단한 메뉴인데요. 닭 가슴살의 그 담백함과 얇게 썰어준 양송이 버섯의 오돌오돌함과 그 잔의 생크림의 그 크리미한 맛이 이게 눌린 면과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예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어떠세요? 독일 가정식 중에 하나 게슈네츠르테스. 새로운 직콕 메뉴로 괜찮을 것 같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Let's sing a song full of hope,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Forever young, ever strong, ever brave. Memories like